자, 이번 시간은 11과 부사편에 관한 사항이죠. 자, 부사편도 물론 형용사 마찬가지로 수식어의 일종이 되고, 그래서 부사 용어 자체가 AD 플러스 버브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버브는 동사를 의미하고, 또 AD는 더하다, 수식한다는 개념이니까 따라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기타 형용사나 아니면 다른 부사나 또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색이 되겠어요. 자, 그럼 부사편의 문법상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좀 어려운 시험 문제는 이게 부사냐 형용사냐 이걸 놓고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를 써야 될 것이고, 어떤 명사 같은 것을 수식할 때 형용사를 쓴다는 기본적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또한 부사편에서는 주의할 몇 가지 부사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살펴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정리해 보죠. 자, 교재 300페이지. 먼저 부사편은 부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자, 부사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게 되는데, 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죠. 첫째, 형태상 종류와 그 다음 두 번째, 의미상 종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분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이제 중요사항만 짚고 넘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부사의 형태상 종류에서, 자, 부사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부사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첫째, 본래부터 부사인 단어들이 있겠죠. 이건 단어 자체가 아예 부사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to 하면 이건 너무다, 또 will 하면 잘이다, 또 very 하면 매우다, 이렇게 본래부터 부사인 단어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게 되겠어요. 이런 것이 본래부터 부사구나. 그렇지만 이런 부사의 형태는 약 100여 단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대부분의 부사들은 형용사 플러스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다 ly를 붙인다. 즉 우리말로 어떠하기로 만드는 것이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ly를 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교재 301페이지 내용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에 l을 붙여서 kind 친절한을 kindly 친절하게, 또 wise 현명한을 wisely 현명하게, 이렇게 되죠. quiet 조용한을 quietly 조용하게, careful carefully 등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만일 어미가 자음 y로 끝났을 때, 이것은 대부분 단어의 어미 변화에 해당되죠. 이때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이게 되죠. busy busily, easy easily,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세 번째가 사실은 특이해요. 만일 단어 끝이 le로 끝났다. 그럴 때는 이때 ly를 붙이는 게 아니라 e를 탈락시키고 y만 붙여 정리를 하게 되죠. 자, 대표적인 것이 gentle, 점잖은을 gently, 또 simple, simply, 이런 것들은 유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 다음 네 번째, 어미가 ue로 끝났을 때 e를 탈락시키고 역시 ly, through, thoroughly, duly 등이 있게 되죠. 또 다섯 번째, ll로 끝났을 때 y를 첨가해서 즉 fully, 또 아니면 dully 등이 정리가 되겠죠. 또 여섯 번째, 어미가 is로 끝났다면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구체적 형태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각각 보시고요.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이때 참고로, 그렇다면 명사 플러스 ly는 뭘까? 그러면 명사 플러스 ly는 물론 가끔
부사 역할을 해요. 부사로 쓰인다. 가끔 부사로 쓰여서 이래서 파트가 부분이죠. 이것을 파트리 이렇게 쓴다면 이게 부분적으로가 된다 이 말이죠. 또 day 하면 날, not 이런 말이지만 daily라고 쓰면 이것이 날마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명사에 l을 붙이면 가끔은 부사로 쓰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명사 ly는 형용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형용사 ly는 부사가 되지만 명사 ly는 형용사다. 그럼 명사에 ly를 붙인 예를 들어보세요. mother, 어머니가 있는데 거기다 ly를 붙이면 motherly, 즉 무송의 이렇게 되겠죠. 또 friend, 친구가 있는데 friendly, 다정한. 또 love는 사랑인데 ly를 붙이면 사랑스러운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301페이지의 내용이 정리가 됐고, 자, 다음은 세 번째 302페이지 내용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와 동일 형태로 형태 부사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에 어미를 안 붙이고 형용사 자체와 동일 형태가 되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보시면서 정리해보죠. 자, 교재 취입, 이것은 값싼도 되지만 싸게 된다 이 말이죠. 또 그 밑으로 가서 딥, 깊은도 되고 깊게도 되고, 저것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또 얼리도 이른 일찍, 그래서 딥, 얼리 이런 건 중요해요. 또 이너프 역시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정리가 되죠. far, 먼도 되고 멀리도 되고, fast, 자, 주의가 되죠. 빠른도 되고 빠르게가 되는데 절대 fastly라는, 즉 fast에 ly를 붙이는 부사는 없다.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high, 높은과 높게. 또 다음 우측으로 와서 late, 역시 늦은과 늦게 있듯이 있다 이 말이죠. long, 긴, 오랜, 오랫동안 이라는 경우가 정리가 되죠. only, 유일한 또는 오직, quick은 빠른, 빠르게, slow, 느린, 느리게, sharp, 날카로운, 날카롭게, well, 건강한, 잘.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한 단어 중에서 deep, early, enough, far, fast, 또 아니면 late 이런 단어들은 특히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이문 한두 가지 연습해 보죠. We had early breakfast today. 우리는 오늘 early breakfast, 이른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되죠. We got up early today. 우리는 오늘 일찍, 이건 부사가 되겠죠? 일어났다. 그래서 부사로 쓰임과 형용사로 쓰임의 위치를 특히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네 번째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번엔 네 번째 형태상 분류해서, 자,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가 그 다음 부사로 쓰일 때가 있고, 부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의미를 지닐 때가 있는데, 또 이때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ly 부사형이 되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말이죠. 어떤 형용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가 부사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만일 형용사 ly를 부사, 즉 만드는 부사와 이 의미가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된다. 여기도 중요한 몇 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 주의할 단어만 이런 건 생각해 두시면 되죠. 자, 거기에 첫 번째 클리어 단어가 있죠. 클리어는 무슨 말이에요? 깨끗한, 명백한 등이 되는데, 만일 클리어를 부사로 쓰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완전히, 아주, 전혀 다른 뜻이죠. 생략 표시에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클리어 하면 완전히, 아주. 근데 클리어리 하면 이건 깨끗한의 형용사의 부사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 크로즈를 보세요. 닫힌, 가까운, 친한인데, 크로즈 하면 역시 가까이, 밀접하게, 크로즈리. 이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세 번째, 데드란 단어를 생각해보자. 데드는 역시 형용사로서 죽은, 무감각한 이런 말이죠. 근데 데드가 부사로 쓰이면 생략 표시 완전히 갑자기, 데드가 부사로 쓰이면 완전히 갑자기. 그럼 데드리 하면은 이것은
죽은 듯이 하는 말이지만 몹시 지독하게. 그래서 데드의 그 세 가지 변화형이 약간 다르니까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다시 한번 데드는 죽은이고 또 완전한 뜻도 있지만 데드 자체가 부사로 쓰이면 완전히 갑자기, 데드리 하면 몹시 지독하게 죽은 듯이 하는 말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다음 디오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다음 딥이라는 단어 주의가 되죠. 딥은 깊은 이죠. 물론 딥 자체도 깊게라는 부사의 뜻이 있죠. 근데 딥프리 하면 이것도 깊게 해요. 그러면 같은 딥을 쓸 때와 딥프를 쓸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가 깊게, 그런 건 색연필 표시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 어떤 현상이 깊다 하면 딥을 써요. 근데 추상적 개념, 깊이 감명을 받았을 때는 딥프리를 쓴다 하는 거죠. 추상적 개념의 딥프리,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딥이란 부사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free, 역시 자유로운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free가 부사로 쓰인 뭐예요?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되겠죠. freely 하면 자유롭게, 그것도 주의해서 기억을 하고. 그런데 이 형용사와 부사의미, 형용사 LI 부사형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난 건 뭐죠? hard에 관한 단어죠. hard. hard가 형용사로 쓰이면 단단한, 어려운, 열심인. 그럼 hard가 부사로 쓰이면 뭐죠? 열심히, 단단하게. 근데 hard에 ly를 붙여서 hardly 하면 부정어가 돼서 거의 아니게, 이런 부정어의 의미가 되죠. 따라서 hard가 부사로 쓰일 때 열심히, 단단히 하는 말이 되지만 hardly 하면 거의 아니게는 부정어가 된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다음도 볼만해요. high라는 단어는 높은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high 자체를 부사로 쓰면 높게가 그대로 되겠죠. 근데 만약 거기다 ly를 붙여서 highly 하면 이 뜻이 달라져요. highly 하면 몹시, 매우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just 하면 올바른, 정당한 하는 말인데, 이 just를 부사로 쓰면 뭐죠? 방금, 단지 이럴 때 just가 부사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물론 justly 하면 just의 형용사꼴 공정하게, 정당하게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late는 아까 했죠. 늦은. 그래서 late 자체를 부사로 쓰면 늦게가 돼요. 근데 문제는 lately가 문제가 되죠. lately 하면 최근에, 요사이,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음 이제 most와 almost, most의 차이인데, 저건 약간 꼴이 다르지만 함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most는 가장 많은, 대부분의 하는 말이지만 almost는 거의라는 부사고, mostly 하면 대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할 때 most를 쓰게 되겠죠. 또한 near란 단어, near는 가까운, 이웃한인데 near 자체가 부사로 쓰이면 근처에, 이웃에 이렇게 되죠. 근데 near이 하면 거의라는 개념이니까 near를 특히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pretty 역시 단어 중요하게 되겠어요. pretty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쁜, 사랑스러운 점. 근데 pretty 자체를 부사로 쓰면 몹시, 매우, 대단히. pretty well 하면 매우 잘, 대단히 잘, 이런 말이죠. 근데 prettyly 하면 이건 예쁘게, 즉 사랑스럽게 라는 말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right라는 단어 있죠. 이것은 just와 마찬가지로 옳은, 올바른의 뜻이고, 부사로 쓰면 완전히, 곧바로, 즉시, rightly. 또 rightly 하면 공정하게, 당연히, 좀 다른 말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short 역시 짧은, 부족한, 이런데 short가 부사로 쓰이면 갑자기, 급히, 이런 말이죠. short는 물론 짧게, 간략하게라는 의미가 정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즉 어떤 형용사가 있고 그 형용사가 부사로 쓰일 때의 의미와 거기다 ly를 붙였을 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 특히 몇 단어들은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체크한 단어들을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부사나 부사 ly가 동일 의미를 가진 것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되죠. cheap는 다 싸게, easy는 쉽게, firstly 첫 번째로, lessly 마지막으로, loudly 크게, 또 lowly 낮게, quickly 빠르게, slowly 느리게, surely 틀림없이, wrongly 틀리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사의 여러 가지 지금 형태를 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자, 6번째
고체 부사예요. 고체 부사. 고체 부사는 부사 어미 자체가 S였어요. S다. 지금은 우리가 S다 하면 복수 명사형 또 3인칭 단수의 동사 현재형이라는 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사를 만들 때 S를 붙였다. 즉 형용사 아니면 명사 또 전치사 이런 단어에다 S를 붙이면 이것이 부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부사가 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웃도어 하면 아웃도어는 문 밖이라는 말이겠죠. 문 밖, 위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 아웃도어즈 하면 오개로 문 밖으로 이런 개념이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always를 보자 이 말이죠. always. 그러면 길 내내예요. 근데 이걸 늘 항상 하니까 s를 붙여서 늘 항상 이라는 부사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형용사나 명사나 전사에 s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 이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까? 자, 아래층으로 할 때 다운 스테어에 s를 붙이는 거야. 다운 스테어즈. 이게 바로 아래층으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으로 하면 전사를 to를 써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할 때 to 다운 스테어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렇죠. 절대로 다운 스테어에는 to를 안 붙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다운 스테어는 s를 붙여서 부사가 굳어진 단어니까. 그럼 만일 위층으로 할 때도 똑같겠죠. 자, 위층으로 라고 쓰면 층으로 하면 업스테어에다 뭐를 붙여야 돼요? s를 붙여서 업스테어즈. 절대로 to 업스테어즈라고 쓰면 틀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아래층으로 위층으로. 또 그런데 해외로라는 단어도 있죠. 해외로 할 때 overseas 이렇게 쓰면 해외로. 절대로 to overseas라고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즉 s를 붙여 부사가 된 단어 중에서 아래층으로 위층으로 해외로. 자,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이 예문을 보세요. 304페이지에 come downstairs 아래층으로 와라. 절대로 아래층으로 한다 해서 to downstairs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Let's go upstairs 위층으로 갑시다. to upstairs라고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He will go overseas. 그는 해외로 갈 것이다. To study his major subject more. 그 전공 과목을 더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to overseas 할 때 to overseas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overseas가 부사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저렇게 해서 고체 부사형은 s를 붙였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또는 해외로 하는 말이 중요했죠. 근데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더 발전되어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홈과 다운타운의 문제가 되겠어요. 홈과 다운타운. 즉 홈은 집이라는 말이죠. 다운타운은 읍내나 시내를 뜻하게 되죠. 근데 만일 홈을 집으로 이렇게 쓰고자 할 때 절대로 홈에는 s를 붙이지 않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까? 집으로 할 때 to home이라고 쓸까? 역시 절대 to도 안 붙인다. 그러면 집으로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쓸까? home은 s도 안 붙이고 home 자체가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그래서 집으로 할 때는 home 이렇게 써야죠. 집으로 갔다, 간다, go home 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절대 go to home 아니면 go home 자면 틀리게 되겠어요. 그것 중요하다 이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시내로 할 때도 to down towns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to downtown 이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 이때는 반드시 downtown은 그 자체가 부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그래서 고체 부사 s를 붙이는 세 단어 특히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해외로 하는 것과 s를 안 붙이고도 명사 자체로서 부사로 쓰이는 두 단어 home과 downtown. 이것은 시험 문제 매우 빈출사항이니까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저렇게 하면 형태상 부사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본래 부사인 단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미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ly를 붙인 경우다. 그렇지만 고체 형태는 s를 붙여서도 부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셈이죠. 자, 이러하면 이제 부사의 형태상 분류, 거기에 따른 중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꼭 단어들을 연습해 두실 필요가 있게 되겠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자, 이 분류 방법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야. 부사를 의미상으로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사는 단순 부사가 있고, 두 번째 WH 부사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부사는 단순 부사, WH 부사, 문장 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단순 부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태, 모양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부사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겠죠? 양태 부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도 부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뭐 빈도나 횟수 부사도 있을 것이고, 부정 부사도 있을 것이고 등등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 부사들은 여러 가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WH 부사가 뭐냐? 그럼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 알듯이 뭐 의문 부사, 관계 부사, 그죠? 또는 에보를 붙인 복합 관계 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WH 부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없겠죠?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을 이끄는 부사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접속해주는 부사, 연결부사, 접속부사, 또 어떤 때는 관점을 나타내는 부사도 문장 부사 되는 거예요. 또 판단을 나타내는 부사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의미상 분류하면 단순 부사, WH 부사, 문장 부사 있고,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교재를 통해서 간단히 읽고 넘어가죠. 304페이지 밑에 부사의 의미상 분류, 단순 부사, 문장 속에서 부사의 역할이나 의미를 충족시키는 부사들로 일반적인 부사들을 말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첫째 양태 부사가 가장 기본이다. 양태 부사는 뭐냐 하면 how, 어떻게를 충족시키는 부사고, 이것은 물론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어요. 뭐 잘, 느리게, 빠르게, 안전하게, 이런 것들이 양태 부사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305페이지에 정도부사. 정도부사는 즉 형용사나 부사의 의미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물론 다른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게 되죠. 정말로, 너무, 완전히 이런 정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빈도나 횟수부사. 이것은 주로 동사를 수식하면서 쓰이는 말임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번째, 부정부사 하면 당연히 부정 의미를 가진 것으로 not이나 never나 뭐 hard이나 seldom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시간의 의미의 부사. 그러면 물론 원래 today, yesterday 이런 것들은 명사지만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또 어제, 또 오늘 밤, 내일, 또 아니면 now, then, ago, before 이런 것들이 역시 이제 시간 부사다. 그러면 공간 부사, 장소 부사는 here, there. 그 외에도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또 집으로, 또는 멀리 이런 것들은 공간 부사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거기 밑에 참고로 이렇게 나왔죠. 대부분의 전사들은 단독적으로 쓰이거나 타동사에 동반되면 부사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전치사가, 자, 이건 참고상 전치사가 과연 부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전치사는 원래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어있는 이제 독립어가 아니라 기능어 역할을 하는데 이 전치사가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냐? He is in the room. 그는 방에 있다 하면 이 이는 명사 앞에 붙었으니까 전치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he is not in now. He is not in now. 그는 지금 안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는 안에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역할이다? 혼자 쓰였으니까 부사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전사가 혼자 쓰이거나 타동사 뒤에 쓰이면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참고해서 기억할 사항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06페이지에 그 외에도 상징부사도 있다. 상징부사는 의성어 아니면 의태어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번엔 WH 부사가 있는데 WH 부사하면 의문부사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의문문에 사용하는 부사로서 시간일 때 when, 장소 where 또는 이유 why, 방법 how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경우 그것과 똑같은 것이 관계부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관계부사와 의문부사의 차이는 관계부사는 해석을 안 하게 되죠. 그냥 단지 선행사에 따라서 앞에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 장소이면 where, 이유이면 why, 방법이면 how를 쓰게 되지만 의문부사라면 when 하면 언제, where, 어디에, 또 why 하면 왜, how 하면 어떻게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 그 밑에 복합관계부사라는 것이 있죠. 복합이라는 말을 붙이면 두 개를 합힌 건데 특히 able을 붙인 거야. whenever, 언제든지, wherever, 어디든지, however, 아무리 무엇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복합관계부사고 물론 당연히 부사절을 나중에 이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307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부사 중에 이제 문장부사라는 것이 있어요.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접속 역할을 해주는 부사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however 하면 however가 우리가 복합 관계 부사로 볼 수도 있지만 however가 부사로 쓰이면 그러나 이렇게 써요. 또 therefore 하면 그러므로, does 그래서, then 그러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hence 등등 여러 가지를 이게 접속 부사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반면에 관점을 나타내는 부사 있는데 이것은 from a point of view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죠. 뭐 윤리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은 관점 부사라 보통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가령 이를 적어게 Japan is no longer superpower economically.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이때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관점 부사다. 역시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판단 부사가 있어요. 문장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감정적 판단 이런 걸 나타내는 부사로서 역시 이때의 분열문에 주로 많이 쓰이죠. 거기에 보면 사실상, 뭐 분명히, 틀림없이, 명백히 이런 것들은 판단해서 쓰는 말이다. 놀랍게도 이런 부사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부사의 의미상 분류는 일반적으로 단순 부사, WH 부사, 문장 부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적합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부사의 종류에 관한 부분은 전부 정리가 된 거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부사의 용법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부사의 종류에 이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미상 종류와 형태상 종류인데 형태상 종류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사의 용법은 뭘까? 그런 문제를 따져보자. 두 번째 부사의 용법. 그런데 이 부사는 용법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다뤄볼 문제는 부사의 용법과 위치에 관한 문제를 따져보는 거야. 부사의 용법과 위치. 그러면 첫 번째 부사가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 부사가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에 위치할까?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앞에 위치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This notebook is really good. really good. 해서 really가 good을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 따라서 이 노트북은 정말 좋다. 또 We felt terribly cold in the region. 우린 그 지역에서 terribly cold, 몹시 추위를 느꼈다. 춥게 느꼈다. 몹시가 추운이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게 되죠. Tom left for New York. 탐은 뉴욕으로 떠났다. Very hastily, 매우 서둘러서. 그럼 베리가 hasty라는 부사를 앞에서 수식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 수식하는 말 앞에 위치한다. 당연한 사실이죠. 단, 그런데 그 노트 부분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 특히 enough가 있다.
enou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수 있죠. enough가 부사 때는 반드시 뒤에 위치한다. 자, enough가 부사 때는 반드시 뒤에 위치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이 말이죠. 뒤에서 수식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만일 충분한 자금을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 충분한은 형용사죠. 따라서 enough fund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자, 만일 충분히 좋은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충분히는 부사가 되죠. 그럼 충분히 좋은을 enough good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enough fund는 enough가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이게 맞다 이 말이죠. 충분한 자금 하는데 enough good 이렇게 쓰면 이 enough는 부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이런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enough가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뒤로 가야 돼요. 그럼 충분히 좋은이라고 쓸 때는 good enough를 써야만 충분히 좋은이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enough에 관한 내용을 이제 같이 보세요. 노트 부분에 있죠. The food isn't good enough. 그래서 그 음식은 충분히 좋지 않다. to eat 먹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Mary was kind enough. 메리는 충분히 친절했다. to help the weak. 약한 사람을 도울 만큼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enough와 못지않게 ils라는 단어가 있어요. ils는 다르게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데 이 ils는 항상 뒤에서 수식을 해요. 항상 뒤로 간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여도 뒤로 가고 부사로 쓰여도 뒤로 간다. 즉 거기에 예를 보세요. This is better than any bag else in the shop. 이것은 그 가게에는 다른 어떤 가방보다 더 좋다. 이렇게 쓸 때 any bag else 형용사로 쓰였죠. 그런데 let's go somewhere else. 그럼 어떤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else는 형용사로 쓰이든 부사로 쓰이든 늘 뒤에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어쨌든 부사가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땐 일반적으로 앞에 위치하지만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 반드시 뒤로 가고 else 물론 부사로 쓰이면 뒤에서 수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부사가 자, 그럼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에 위치할까? 여기는 두 가지로 봐야죠. 부사가 자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가 자동사를 수식할 땐 늘 뒤로 간다. 늘 뒤에 위치한다. 자, 이런 개념점. 일반적인 부사가 자동사를 수식하면 늘 뒤로 가지만 만일 부사가 타동사를 수식할 때는 목적어보다 뒤에 위치한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뒤로 간다는 거죠. 그게 특색이 된다. 그러니까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뒤로 간다. 자, 그 개념을 교재를 통해서 보세요. 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자동사를 수식할 때 당연히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죠. 가령유에서 He gets up early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이때 일찍이라는 부사가 get up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The sun rose solemnly. 그 태양은 장엄하게 떠올랐다. 장엄하게가 떠올랐다를 뒤에서 수식하게 되죠. Above the mountain, 그 산 위로. 세 번째, The fighter moved very speedily. 그 선수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빠르게가 움직였다를 뒤에서 수식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뒤로 간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2번, 타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타동사가 동반한
목적어보다 당연히 더 뒤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앞에다 쓰니까, 따라서 동사 입장에서는 부사보다는 목적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고 그리고 부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The girl spoke English very well. 그 소녀는 영어를 매우 잘 말했다. 이때 매우 잘은 말했다를 수식하지만 English라는 목적어 뒤에 쓰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음 You should learn your lesson thoroughly. 너는 너의 학과를 매우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 철저하게가 배워야 한다는 동사를 목적어보다 뒤로 써서 수식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Please answer this letter quickly. 이 편지에 빠르게 답장해 주십시오. 즉 this letter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quickly라는 부사는 뒤로 가서 answer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자동사를 수식하느냐 아니면 타동사를 수식하느냐인데 항상 동사 뒤로 간다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309페이지에 자, 이 내용은 참고해요. 만일 타동사 뒤에 동반되는 부사 목적어가 너무 길다. 쉽게 말해서 자, 이건 뭐 당연한 사항이겠죠. She spoke English well. 그는 이 자리라는 부사가 목적어보다 당연히 뒤에서 수식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만일 목적어가 너무 길다고 생각해 보자면 She said that he would not come here yesterday. 자, 이렇게 있다고 보자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yesterday가 부사예요. 그리고 that he would not come here가 목적어다. 그러면 만일 아무리 타동사라도 목적어가 너무 길면 그 부사를 목적어 뒤에 두면 이 부사가 여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순서를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단 당연히 부사를 앞에다 써야 맞게 되겠죠. He said yesterday that he would not come here. 그래서는 그가 여기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말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의 위치가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 세 번째 사항이 조금 주의가 되죠. 자, 세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교재를 보세요. 타동사와 부사가 결합되어서 부사꼴이 우리가 흔히 말한 수거들, 물론 이때 부사는 전사성을 띈 것들을 말해요. call up이니 put on이니 뭐 give up이니 이런 것들을 말한다 말이죠. 이렇게 타동사 부사꼴의 수거들, 이 수거들이 자, 그래서 그 수거들을 여러분들은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자,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call up은 물론 취소하다, make out 이해하다는 뜻이겠죠. give up 포기하다, pick up 줍다, put on 무엇 인치하다, pull up 연기하다, take up 시작하다, work out 해결하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러한 단어들은 목적어가 간단한 명사나 대명사일 때, 간단한 명사나 대명사일 때 어순을 분리해서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 Tom gave up. gave up이 한 덩어리의 수거가 되죠. 탐은 포기했다. 그것을 해서 Tom gave up it이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up이 부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Tom gave it up이라는 어순을 맞춰주게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the children pick up them 이렇게 쓰면 pick up이 한 덩어리의 동사지만 them이 목적어가 대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대명사나 간단한 명사일 때 어순 분류가 된다 그랬죠. The children pick them up 이라고 쓰게 된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되어 있다, 짧은, 그럴 때는 분류 안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게 되겠어요. 즉 거기에 밑에 유문처럼 Tom will make Mary out 해도 좋고 Tom will make out Mary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Tom은 메리를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타동사와
부사꼴의 결합, 수거들 이럴 때 목적어가 대명사면 반드시 분류하게 되고 만일 간단한 명사일 때도 분류할 수 있지만 그건 분류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물론 목적어가 긴 명사면 분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빈도나 횟수 부사의 위치. 부사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정리가 되죠. 자, 빈도수나 횟수를 나타낸 부사들은 어디다 쓸까 하는 문제인데, 자,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우리가 빈도나 횟수다. 그럼 말 그대로 빈도수, 횟수. 예를 들어서 교재를 보세요. always, usually, generally, often, frequently, sometimes, occasionally, once, ever, never, still. 이런 건 빈도고, 그 다음 정도도 해당이 되죠. almost, hardly, greatly, highly, deeply, completely. 이렇게 해서 빈도, 횟수, 정도. 그러니까 빈도, 횟수, 정도. 정도 부사의 위치를 우린 주의해서 기억하는데 이것은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동관들은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일 때 조동사 때는 뒤에 위치하게 되고 일반 동사 때는 앞에 위치한다. 자, 이것이 달라요. 자, 빈도나 횟수나 정도 부사는 비동사나 조동사 때는 뒤에 위치하게 되고 일반 동사 때는 앞에 위치한다는 개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럼 always를 쓰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늘 바쁘다. He is busy에다가 그는 늘 바쁘다. 늘이라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사를 정리하면 어디다 쓸까? 비동사 뒤에 쓰겠죠. He is always busy. 근데 he gets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난다에다 그는 늘 일찍 일어난다를 쓸 때 어떻게 쓸까? 그럼 이건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서 he always gets up early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빈도나 횟수 부사는 비동사나 조동사 때는 뒤로 가고 일반 동사 때는 앞에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만일 부정문을 쓰면 그가 늘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런 문제를 쓴다면 he doesn't get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는 늘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he doesn't가 조동사니까 따라서 he doesn't always get up early. 이렇게 써야 맞게 되죠. 이렇게 해서 빈도나 횟수 부사는 어쨌든 비동사나 조동사 때는 뒤에 일반 동사 때는 앞에 쓴다 하는 기본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먼저 거기 예문을 쭉 보시면요. We frequently visit the place. 우리는 frequently가 종종 그 장소를 방문했다. 또 history will usually show. 즉 역사는 보통 보여주고 있다. The most of the strong. 강자의 자랑거리를 나타낼 것이다. 또 the police are still searching. 그래서 still은 비동사 뒤에 쓰였죠. 그 경찰은 아직도 찾고 있다. for the criminal, 그 범인을 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310페이지에 still의 문제가 되겠어요. 생년필. still은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쓰이는데 부정문일 때는 부정어보다 꼭 앞에 써야 돼요. still은 원래 의미가 여전히 아직도라고 쓰이기 때문에 동사를 항상 현재형을 동반하겠죠. 아직도 이해 못해. 아직도 안 간다. 여전히 모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사를 늘 현재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I'm still trying to solve the problem. 이때는 still이 빈도부사니까 비동사 뒤에 쓰였어요. 나는 아직도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I don't still 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still은 부정어보다는 앞에 써야 되니까 I don't still이 아니라 I still don't know 이렇게 쓰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still은 다른 빈도와 부사 다르게 부정어보단 앞에 쓰인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정부사가 있죠. not, never, hardly, barely, scarcely, seldom 이런 부정부사어도 다른 빈도 정도 부사보단 앞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never deeply 이렇게 쓰고 time is not always. 그러니까 always보다는 not를 더 먼저 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특히 빈도나 횟수 부사의 위치와 특히 still의 위치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문장 부사는 어땠을까? 그럼 당연히 문장 앞이나 뒤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는데 이것은 접속 부사나 관계 부사, 즉 관점 부사요. 판단 부사는 문장 부사들이 대개 쓰이는 거다. 근데 이거는 문장이 뭐예요? 부가어나 이유모 역할을 하니까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반면에 하고 다른 문장을 이제 거기에 붙여서 쓰죠. 그는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neglectfully 후회스럽게도 I didn't understand her saying that 난 그때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후회스럽게가 판단 부사다 이 말이죠. 또 아니면 every month 매달 Tom visit his uncle 탐 그의 삼촌을 방문했다. 일반 부사어가 맨 앞에 쓰였으니까 문장 부사어 역할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문장 앞이나 문장 뒤 아니면 문장 중간에 콤마를 동반하면서 쓰이는데 이것의 위치는 물론 이제 단지 문장 전체에 대한 이유모 역할, 부가어 역할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사의 용법에서는 부사가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의 위치와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의 위치와 그리고 빈도나 횟수 부사의 위치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위치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 살펴보죠.